안녕하세요, 석연파파입니다. 안녕하세요, 탱크맨입니다. 자, 우리는 서울대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주변 거기 이제 봉천 14구역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사실 좀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, 네, 이 봉천 14구역 재개발 구역에 와 있고요. 네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종종 시간만 나면 관악구 임장할 때 좀 자주 들렀던 코스 중 하나였습니다. 네. 네. 자, 우리가 와 있는 그 관악 현대 아파트 앞쪽에 있는 그 재개발 구역인 봉천 14구역은 2020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,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곳인데, 임장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도도 매우 충족되고,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서울 재개발 지역 중에서 꽤 비례율이 괜찮은 그런 곳이죠. 그리고 이제 사업성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. 근데 이제 원래 사업 초반에는 그 비대위가 좀 있었어요. 그 네. 비대위가 좀 있었는데 그 비대위가 해소가 됐다. 그게 네, 이제 핵심이고, 네. 지금은 저희가 뭐 한 3, 4개월, 4개월, 5개월 텀으로 여기 계속 오고 있는데, 비대위는 잘 볼 수가 없고,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총회를 했는데도 총회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된 것 같고, 네. 네, 그런 모습이죠. 그리고 네. 이제 구역 내에 큰 교회가 한 2개 정도 있는데, 그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계별 프리미엄을 먹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, 그리고 이제 서울대 입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제 봉천역까지 연장된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데, 거기가 거점개발 사업지예요. 거점개발 사업지. 그럼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잡고 그 주변에 괜찮은 재개발이 있는지 재건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, 재개발이 있는 거죠. 바로 여기 봉천 14구역.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봉천 4-1-3구역이 그 초등학교 1조권 침해 문제를 해결을 했죠. 예, 네, 이제 그렇습니다. 그런 것들,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준주거 지역 재개발인 봉천 13구역, 네.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생활권 계획에서 또 보면은 이쪽 주변의 재개발을 뭔가 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, 네, 그렇습니다. 실제로 잘 되고 있다. 네.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. 이 봉천동이 참 이게 산 쪽이랑 가까운 지역은 사실 조금만 건너면은 이게 동작구 쪽으로 이어지고, 그리고 그 2호선 역세권이랑 가까운 쪽은 원래부터 그 민감하게 개발이 잘 이루어지면은 민감하게 시세가 반응하는 지역인데, 뭐 한 가지 뭐 여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, 이미 서울대 입구역, 그러니까는 샤도스길로 유명한 이곳은 꽤 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. 뭐 그러다 버리니까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이미 정립되어 있는 곳이고,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쪽 주변 지역에 있는 뭐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, 그리고 뭐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. 게다가 이쪽 산 쪽 지역은 봉천 14구역처럼 워낙 이게 동작구가 그 재개발이 잘 됐으니까 그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. 네. 자, 동작구 시즌2가 될 것인가, 아니면은 이러다가 이제 말 것인가, 그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, 그 기준이 될, 그러니까 이 봉천동 재개발 구역들이 그 뭐랄까 롤모델 삼아서 해야 될 곳이 어디죠? 바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신림 뉴타운이에요. 지금 벌써 관천화 이주미 철거를 하고 있는 2구역 3구역, 걔네들을 롤모델로 잡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, 어쨌든 서울대 입구 역세권 주변에 고밀도 개발들이 왕성하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거기를 중심으로 땅값이 계속 상향되면서 퍼질 것이다.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미친다? 이 주변의 배우 주거지에 네. 미치는데, 왜 하필 그 왕성하게 서울대 입구역도 그렇고 봉천역까지 묶어가지고 용도까지 변경해가면서 거길 개발을 했을까? 개발을 하고 있을까? 뻔하죠. 늘어나는 세대를 대비하는 상권 개발이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참 개발이 그 압력을 직접적으로 또 받을 수밖에 없던 게, 또 이 경전철 개발이 또 잘 되면서, 그러면서 역세권 배후 주거지 사업이 또 탄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요. 그런 것도 있고,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또 그 관악구 하면은 원래 좀 그닥
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게 사실 신림 역세권이 워낙 이용상권이 많았고 그리고 거기도 뭐 개발 사업 거기 그쪽은 또 개발 사업이 잘 안 돼서 여기는 그냥 불모지인가 그렇게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땐 크게 변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. 근데 2019년에 준주거지역 그 단독주택 시세가 평당 한 1,700에서 1,800이었는데 2020년도에 갑자기 평당 한 3,400 뭐 이렇게 되더니 2021년 그러니까 올해죠. 올해는 또 그 준주거지역 땅이 평당 한 4,500 뭐 4,400 이렇게 찍었거든요. 그러니까는 단독 다가구 주택인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시세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.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재개발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. 네. 돈을 훨씬 더 고밀도 개발해서 더 많이 버니까 네. 우리가 재개발에 열광했던 이유가 뭐죠? 돈 벌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투자가 돼버린 거죠. 네. 근데 그런 투자의 공식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다. 네.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. 그게 이제 핵심이고, 자,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이 봉천 14구역 뒤쪽에 있는 관악 현대고, 네. 놀랍게도 여기는 지금 언덕, 일부러 이 언덕을 올라와 봤는데 놀랍게도 이 봉천 14구역은 2종 7층 이하가 아니라 3종 주거지역이다. 네. 예,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관악구 같은 경우는 참 동작구의 뒤를 이어서 그 재개발 구역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좀 투자처로 각광을 새로 받는 것 같아요. 네. 예, 이렇게 좀 받는 것 같은데 그에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그때 당시 좀 고밀도로 건축돼 가지고 된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 간간히 그 리모델링 소식은 있는데 그런 관악구 리모델링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세요? 일단은 관악구 리모델링 아파트, 관악구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투자처고 아파트 투자처가 아닌데 저는 관악구 리모델링 나중에 뭐 초반에 피를 먹긴 좋겠지만 그 신림 뉴타운 근처에 있는 그 현대아파트 걔 같은 경우도 이미 용적률 400%를 받았더라고요. 그래서 연한이 되면은 이제 결국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초반에 현수막은 달아서 단기 차익은 남길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중간에 다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또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너도 나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반전카드로 쓰려고 했다가 2010년 초반 때 그렇게 해서 분당이 그런 시도도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했었잖아요. 네. 뭐 그러한 우려도 좀 있을 것도 같고 뭐 리모델링이 네. 지금 현재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대단한 사업인 양 그렇게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돈이 몰리는 거지 뚜껑 열어보면 별것도 아닌 아파트여서 제가 볼 때는 하다가 무너지거나 하다가 지지부진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추진 주체가 진짜 그 단합을 엄청나게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. 네.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또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봉천 14구역 제가 볼 때는 관악구 내에서 몇 개 안 되는 이제 꽤 괜찮은 재개발 지역 중에 하나고 그래서 봉천 14구역과 그리고 이제 신림 1구역 정도가 제가 볼 땐 괜찮은데 신림 1구역은 워낙 메이저한 곳이고 그에 반해 저평가되어 있는 곳은 봉천 14구역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기회 되시면 꼭 한 번씩 임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